혹시 최저가라는 말 되게 솔깃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 달콤한 유혹 뒤에 한 기업의 생존을 건 아주 치열한 실제 법정 드라마가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이 이야기는요, 단순히 어떤 회사들끼리 싸웠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지갑과 선택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요, 아주 평범해 보이는 전화 한 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한 소상공인의 사업 전체를, 아니, 시장 전체를 뒤흔들 만큼 아주 매력적인 제안이었죠. 자, 여기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시 사장님이 있습니다. 어느 날 업계 1위 플랫폼 A마켓에서 전화가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장님, 경쟁사인 B쇼핑에서 나오시고 저희랑만 독점 계약하시죠? 그럼 수수료 절반으로 깎아드리고 검색하면 무조건 제일 위에 뜨게 해드릴게요. 와, 여러분이 C 사장님이라면 이 제안 뿌리칠 수 있겠어요? 그때 시장이 어땠냐면요. A마켓은 말 그대로 시장의 왕, 압도적인 1위 사업자였고요. B쇼핑은 그 뒤를 바짝 쫓는 2인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도에서 A마켓의 제안은 그냥 우리랑 일해요 하는 프로모션이 아니었던 거죠. 경쟁자의 숨통을 아예 끊어버리려는 강력한 무기였던 겁니다. 결과는 뭐 불보듯 뻔했죠. C 사장님뿐만 아니라 수많은 판매자들이 A마켓의 달콤한 제안을 덥석 물었고 B쇼핑에서 썰물처럼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판매자가 없는 온라인 쇼핑몰은 사실상 껍데기나 다름없잖아요. B쇼핑은 순식간에 회사가 망하기 직전까지 내몰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A마켓의 진짜 무서운 공격은 이제부터 시작이었거든요. 판매자들을 싹 빼앗아 오는 첫 번째 공격에 이어서 훨씬 더 교묘하고 치명적인 두 번째 공격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기가 막힌 부분인데요. B쇼핑은 고객들한테 주문 확인되었습니다 하고 문자를 보낼 때 외부 업체 메시징 서비스를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 서비스의 통신망을 꽉 잡고 있는 회사가 바로 A마켓의 계열사였던 겁니다. 와, 상상이나 했겠어요? 자기 사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경쟁자가 쥐고 있었던 거죠. 완전 아킬레스건을 잡힌 거예요. A마켓은 이 약점을 아주 영리하고 또 악랄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경쟁자인 B쇼핑한테는 문자 발송 도매 가격을 확 올려버리고요. 정작 자기네 고객들한테는 그 비싼 도매가보다도 더 싼 소매 가격으로 문자를 팔아버린 겁니다. 이걸 법률 용어로는 이윤압착이라고 부르는데 와, 전략이 정말 교묘하죠. 이 전략이 왜 그렇게 치명적이냐면요. B쇼핑 입장에서는 고객한테 주문 확인 문자를 한 통 보낼 때마다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면 할수록 적자만 계속 쌓이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빠진 거죠. 결국 파산 위기에 몰린 B쇼핑은 공정거래위원회에 A마켓을 신고했고 공정위는 A마켓의 행동이 불법이라고 판단해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내렸습니다. 근데 A마켓이 아니 소비자한테 싸게 팔아서 이득을 줬는데 뭐가 문제야 하면서 버텼고 이 싸움은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됩니다. 과연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대법원은 A마켓의 주정을 아주 단호하게 기각했습니다. 핵심 논리는 딱 세 가지였어요. 첫째, 우리하고만 독점 거래하자고 꼬드기는 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서 경쟁자를 부당하게 몰아내는 나쁜 행위다. 둘째, 아까 설명드린 이윤압착 전략. 이것도 경쟁자 숨통을 조여서 시장에서 아예 퇴출시키려는 명백한 불법이다. 그리고 마지막,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아무리 소비자한테 잠깐 싸게 파는 게 좋아 보여도 그 결과 장기적으로 독점이 만들어져서 소비자 선택권을 없애버린다면 그건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딱 못을 박은 거죠. 자, 법원 판결이 좀 어렵게 들리시나요? 걱정 마세요. 제가 아주 쉬운 비유 두 가지로 법원의 논리를 완벽하게 이해시켜 드릴게요. 바로 독이 든 사과와 밀가루 이야기입니다. 법원이 이런 불공정 행위 사건을 볼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어요. 바로 선수들이 싸울 링의 크기를 정하는 겁니다. 이걸 관련 상품 시장이라고 하는데요. 권투 경기에서 체급을 나누는 거랑 똑같아요. A마켓이 진짜 헤비급 챔피언, 즉 시장 지배자인지를 알려면 얘네가 대체 어떤 링 위에서 싸우는 선수인지를 먼저 명확히 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먼저 이윤합창 얘기부터 해볼게요. 이건 딱 이런 상황이에요.
동네에 밀가루 공장이 딱 하나 있는데 그걸 어떤 빵집 사장님이 가지고 있는 거죠. 밀가루 공급을 혼자 독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장님이 어떻게 하냐면요. 다른 경쟁 빵집들한테는 밀가루를 엄청나게 비싼 값에 팔아요. 그러면서 정작 자기네 빵은 그 밀가루 원가보다도 싸게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다른 빵집들은 어떻게 될까요? 빵을 만들면 만들수록 손해만 보니까 결국 다 망할 수밖에 없겠죠. 법원은 바로 이런 걸 너만 살고 다 죽어라 하는 식의 아주 악의적인 행동으로 본 겁니다. 그럼 처음에 A마켓이 시사장님한테 제안했던 그 파격적인 수수료 할인은 어떨까요? 법원은 이걸 독이 든 사과에 비유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이 사과는 처음에는 정말 달콤해 보입니다. 판매자는 수수료가 싸져서 좋고 소비자도 물건값이 저렴해지니까 좋은 것 같죠? 근데요, 이 사과를 덥석 물어서 비쇼핑이라는 경쟁자가 시장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땐 이 사과의 독이 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장에 A마켓 혼자만 남으면 그때부턴 수수료든 가격이든 자기들 마음대로 올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법원은 바로 이 눈앞의 이익 뒤에 숨겨진 장기적인 독점의 폐해를 꿰뚫어 본 겁니다. 자, 이 이야기가 그냥 어떤 큰 회사들이 싸웠구나 하고 끝날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본 판결은요, 플랫폼에서 물건을 파는 소상공인들, 그리고 물건을 사는 우리 소비자들 모두에게 꼭 필요한 생존 지침서나 마찬가지거든요. 먼저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팁입니다. 첫째, 절대 한우물만 파지 마세요. 판매 채널은 다양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달콤한 독점 거래 제한은 독이 든 사과일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둘째, 혹시 원재료 공급사가 원가는 올리면서 완제품은 더 싸게 파는 이윤 압착이 의심된다면 어쩔 수 없지? 하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셋째, 가격 데이터를 잘 모아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것처럼 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합니다. 그럼 우리 소비자들은 뭘 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간단해요. 이거 왜 이렇게 싸지?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싼 가격을 보면 한 번쯤 그 이면을 의심해 보는 거예요. 이런 파격 할인이 경쟁자를 없애기 위한 전략일 수 있다는 걸 이해하는 거죠. 결국 다양한 선택지가 있는 건강한 시장을 지지하는 우리의 현명한 소비가 장기적으로 우리 지갑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이제 마트나 온라인에서 최저가라는 문구를 보면 조금은 다르게 보이실지도 모르겠네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눈앞에 있는 그 최저가, 과연 정말로 당신을 위한 가격이 맞을까요?